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본격적으로 저희가 만들었던 피처들을 가지고 이제 라이트 GBM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최종 이제 예측치까지 내는 이제 그런 과정을 한번 겪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패키지를 임포트하고 경로를 설정하는 코드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경로 내부에 있는 레귤러 시즌 베터라는 CSV 파일을 불러와서 그 오브젝트를 레귤러에 저장하고 그리고 레귤러 안에 있는 팀 그리고 레귤러 안에 있는 커리어라는 컬럼을 빼주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예측에 활용할 수 있겠지만은 당장 저희 튜토리얼에서는 이제 다루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고 두 개의 컬럼을 뺐고요. 그리고 자 이제 이 과정은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레귤러 안에 있는 연도에 한번 분포를 한번 보면은 이게 2019년이 없어요. 사실 저는 2019년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예측해야 되는 건데 이 로우 중에서 2019년 자체가 없어요. 보면 여기에서 최대값이 2018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시즌 데이터까지만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은 뭐 지금 당장 2019년 데이터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레귤러 안에는 2018년까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저희는 결국에는 이제 2019년을 예측해야 하는데 그러면 2019년 예측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어야 되죠? 2019년을 가지고 있는 로우가 있어야겠죠. 네, 즉 연도가 2019년인 로우가 있어야지 예측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 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네. 에그라는 것은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여서 이거 빼고 일단 에그라는 것은 딕셔너리인데 에그에서 제가 뭐 사람을 1로 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을 2로 했다. 이건 그냥 제가 예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걸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에그를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즉 사람이 있고 그것은 1이고 동물이 있고 2다. 여기는 1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뭐 숫자가 올 필요도 없고 그냥 데이터 프레임 정말 레귤러라는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와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사람이란 것을 다시 호출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제가 뭐라 했습니까? 사람 안에 레귤러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에그 사람이라면 또다시 레귤러가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것이 바로 딕셔너리 형태인데 자 이걸 했다는 건 제가 어떤 의미일까요? 네. regular.columns가 레귤러 안에 있는 컬럼이죠. 네. 유니크한 컬럼 수인데 그 유니크한 컬럼 수 별로 이 딕셔너리의 키를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에그의 사람은 1이고 에그의 동물은 뭐 2다 이런 식으로 제가 했었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보면은 구조를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에그를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되죠. 이것을 바로 키라고 하고 이것을 value라고 합니다. 딕셔너리에서 마찬가지로 이것이 키고 이것이 value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그 중에서 키가 사람인 것의 value는 1이고 그리고 에그라는 딕셔너리에서 키가 동물인 value는 2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레귤러도 마찬가지겠죠. 에그라는 딕셔너리에서 사람이라는 키의 value는 레귤러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거고 에그라는 딕셔너리에서 동물이라는 키의 value는 숫자 2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키 값들을 레귤러 안에 있는 컬럼스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또 각각의 키 값들의 밸류를 다 비어있는 이렇게 빈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니까 에그를 한번 프린트 해봅시다. 각각의 키는 결국 레귤러 안에 있는 컬럼이에요. 네. 그리고 각각의 키에 대한 모든 밸류 값들은 여기 지정했듯이 다 비어있는 리스트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서 이걸 왜 하냐? 결국에 우리는 어떤 이제 일을 해야 하냐면 자 여기서 제가 펜을 꺼내볼게요. 그래서 네
보면은 저희는 결국 2019년을 예측하려고 하는 건데 2019년 이전에 2018년에 대한 레그 변수 그리고 2018까지의 즉 2018보다 작은 토탈 변수 이 두 가지 종류의 피처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똑같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19년에 대해서 이 피처들을 또다시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필요하죠? 2019년인 로우가 필요하겠죠. 저희는 지금까지는 2018년까지밖에 안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레그 변수는 마찬가지로 2017년이 나올 것이고 그거에 대한 토탈 변수는 2017보다 작거나 같은 이것이 토탈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그 변수는 단순히 2017년도 것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결국엔 최종적으로 예측하려는 것은 2019년에 대한 것인데 정작 예측하려는 것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우를 지정해야 하는 거고 그것의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인데 저희가 일단 better ID 그리고 better name 그리고 height, weight 이 컬럼에 대해서는 yearborn, position, starting salary 이 컬럼은 선수의 연도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선수가 예를 들면 박성민 선수가 2019년에 활동할 때랑 박성민 선수가 2018년에 활동할 때랑 태어난 연도가 다른가요? 네. 태어난 연도 같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i에다가 better name 이름이 i인 그 row의 j 컬럼을 그대로 그냥 쓰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했을 때는 에그는 그냥 비어있는 리스트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i를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레귤러 데이터 프레임 내에서 연도가 2018년도 즉 2018년도에 활동한 선수들의 이름의 유니크한 값들을 i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i에는 2018년에 활동한 선수들의 이름이 오겠죠. 이름들이 이제 순서대로 오겠죠. 그리고 각각의 이름을 받을 때마다 레귤러의 컬럼들을 이제 J로 지정을 하는데 만약에 J가 better ID, better name, height, weight, yearborn, position 이런 컬럼들이면은 J 컬럼 즉 J라는 것이 결국 제가 말했듯이 컬럼이었죠. 레귤러 데이터 프레임 내에 있는 컬럼이었는데 J라는 키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에그라는 딕셔너리에서 J라는 키 값을 가지고 있는 이 빈 리스트 있잖아요. 이 빈 리스트에서 better name이 i인 제가 여기 지정해줬던 2018년에 한 번이라도 활동했던 선수 better name이 i인 그 row의 J 컬럼은 이거 중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J 컬럼이겠죠. 이거를 이제 지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J가 이런 컬럼들, 경기수, 안타수 이런 컬럼들, 이 컬럼들은 결국엔 어떤 걸 나타내겠냐면 2019년도에 해당 선수의 타율, 해당 선수의 경기수, 해당 선수의 AB수 이런 식으로 다 나오겠죠. 근데 저희는 2019년에 이런 값들을 잘 모릅니다. 네. 최종적으로 저희가 예측해야 되는 건 2019년 OPS죠. 네, 결국 이것인데 저희는 이 값들을 다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append 0을 해줍니다. 네. 이 append 0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연도면은 2019년을 append 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클릭해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better id는 그냥 저희가 말했듯이 better id는 바뀌지 않으니까 원래 그 better id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에그에서 better name 네, 또 원래 그냥 better name 그대로 유지해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그럼 ABG, G 이런 값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값은 저희가 모르니까 일단 0으로 채워줘야겠죠. ABG도 0으로 채워줬고 게임도 0으로 채워줬습니다. 모든 값들이 다 0으로 채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연도는 제가 일괄적으로 2019년을 append 하도록 했죠. 자, 그럼 이거를 pd.dataFrame을 사용해서 에그 컬럼스를
regular.columns라고 지정하면 이게 그냥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아까 말했듯이 height, weight, year born, position, 뭐 starting salary 이런 것들은 같은 사람이면 바뀌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걸 사용하되 2019년도 이 사람의 성적은 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다 0으로 채웁니다. 네. 이런 값들이 나오죠. 자, 그럼 이런 값들을 레귤러에 이제 어펜드를 해줘야겠죠. concatenate라고 해서 데이터 프레임 액의 컬럼들을 레귤러 좀 컬럼으로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봤던 데이터 프레임이 이거겠고 이거랑 레귤러 데이터 프레임, 원래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자, 원래 저희는 레귤러 데이터 프레임 안에 2019라는 연도가 없었는데 지금 볼까요? 연도에 밸류 카운트를 해보시죠. 그럼 2019년이 2018년과 똑같은 숫자를 있죠. 왜냐하면 2018년도에 활동했던 모든 선수들의 목록을 2019년으로 가져왔기 때문이죠. 네, 그럼 마찬가지로 2019년에 생기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2018년 이전의 것들, 그러니까 2019년 이전의 것들, 즉 93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다 트레이닝 셋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 셋은 그냥 2019년으로 할 겁니다. 테스트 셋이 아니라 그냥 예측하는 그런 데이터는 이렇게 할 겁니다. 결국 트레이닝은 다 이 데이터로 실을 겁니다. 결국에는. 네. 제가 2019년도 이걸 만든 유일한 이유는 온전히 예측을 위해서 만든 거지 모델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때까지 진행했던 이것들은 이제 제가 만들었던 레그 변수를 이제 만들었던 코드고요. 네. 코드를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토탈 변수를 지정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각각의 토탈 변수에다가 해당 append된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다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 input variable input variable은 어떤 의미냐면 모델에 넣을 입력 변수죠. 결국 저희가 모델에 넣을 입력 변수는 뭐였습니까? 레그 변수 그리고 토탈 변수였죠. 네. 여기 보시면 레그 변수랑 토탈 변수를 이용해서 이제 미래의 성적을 예측한다고 했으니까 입력 변수는 레그 변수 그리고 토탈 변수가 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필터링을 하냐? 이것은 regular columns 내에 레그 언더바가 x에 있으면 혹은 토탈 언더바가 x에 있으면 그 x 값을 이제 가져와라 는 뜻이겠죠. 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만 하면은 일단 이거부터 해봅시다. 만약에 제가 이제 regular columns 내에서 1B 이게 들어간 변수를 제가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리스트 형태로 x인 regular columns x는 모든 x는 regular columns 있는데 대신 그 x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냐면 if 1b가 in x 네. 이 조건을 자 이걸 제가 풀이해보면 regular columns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친구만 리턴해라 리스트 형태로 라는 뜻이거든요. 즉 이 조건은 뭐죠? 1b라는 이 스트링이 컬럼 내에 포함되어 있는 그 컬럼만 뽑아내라는 것이겠죠. 이 문구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레그 이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regular columns 내에서 레그 언더바라는 스트링이 포함되어 있는 컬럼만 리스트 형태로 출력해라.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것까지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regular columns 중에서 레그 언더바 혹은 토탈 언더바가 포함되어 있는 그 컬럼만 뽑아내라. 이게 지금 보시면 or 이란 뜻이죠. 네. 레그 언더바가 여기 있어도 되고 토탈 언더바가 여기 있어도 됩니다. 즉 두 개의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은 이 리스트 형태로 이제 뽑아내라란 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input variable을 지정을 하는 거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거는 아직 이게
이제 실행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라 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좀 다 실행이 되면은 직접 결과값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인 값 그리고 테스트 값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자, 트레이닝 값은 레귤러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연도가 2018년도 혹은 2018년도 이전 값인, 그것을 바로 저희는 트레인 값으로 하기로 했죠. 네. 왜냐면 2018년도 이제 이하의 연도에서만 저희는 실제 OPS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모델링을 이 트레인 셋으로 실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예측하려는 2019년도의 성적은 테스트 셋으로 빼버리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왜 넣어줬냐면, 트레인 중에서 OPS, 결국 저희가 이제 예측하고 싶은 것은 OPS인데, 이 OPS가 너링 값이 있으면은 이것을 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링 값이 아닌 것들을 필터링해서 이것을 다시 트레인에 저장을 하라는 겁니다. 즉, 트레인은 2018년도 이하의 연도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OPS가 널 값이 아닌, 가끔씩 OPS가 널 값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PA가 0이거나 이러면은 OBP가 무한대가 돼가지고 OPS가 널 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값들을 다 빼고 빼는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테스트는 이제 연도가 2019년도인 것들로만 채워줍니다. 자, 그리고 X, 이건 제가 이제 편의로 제가 넣어둔 건데, 일단 이거 편의로 넣어둔 게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죠. 네. 자,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까지가 완료됐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트 GBM을 이제 할 준비가 된 건데, 라이트 GBM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 즉 트리 형태의 어떤 발전된 형태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좀 정교하게, 네, 에러 값을 줄여주는 이제 머신러닝에서 소위 말하는 부스팅이란 개념을 사용해서 랜덤 포레스트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용하되 이제 부스팅의 아이디어까지 이제 첨가를 한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그런 이제 뭐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라이트 GBM이 랜덤 포레스트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합니다. 성능이 훨씬 좋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에 랜덤 포레스트 했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랜덤 포레스트는 NA 값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즉 input variable, 여기 안에 NA 값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라이트 GBM이 있어도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여기까지 실행했으니까 이거 일단 실행해보고요. 인풋은 뭐가 되죠? 레그 변수 그리고 토탈 변수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되고, 트레인 테스트 정의해주고요. 이건 일단 테스트 스킵해두도록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트레인에 input bar 한 다음에 리스널 민을 해주면은 이 데이터 프레임 내에 있는 각 컬럼 내에서 널 값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이게 무슨 값이냐면, 트레인 input var, 이 데이터 프레임 내에서 이 컬럼의 NA 값의 비율은 22%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22%, 다 22%인데 토탈 변수는 이제 NA 값이 14% 정도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NA 값들이 있으면은 랜덤 포레스트는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NA 값들을 채워줘야 돼요. 네. 특히 뭐 평균으로 채워주거나 아니면 NA 값은 아예 마이너스 1로 채워주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라이트 GBM에서는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좀 강점이고요. 여기 보셔도 그냥 NA 값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이 NA 값들을 다 실수로 대체해줘야 되지만 라이트 GBM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라이트 GBM들의 어떤 그 파라미터 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중요한 파라미터 값을 보면은 오브젝티브, 이 모델의 목적이 뭐냐, 리그레션이다. 네. 저희는 리그레션 하고 싶은 거죠. 왜냐면 OPS를 예측하는 거는 분류 문제가 아니라 리그레션이니까요. 리그레션이고, 우리가 실제로 평가할 매트릭은 RMS이다. 물론 실제로는 웨이트 RMS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 웨이트 RMS가 따로 없어서 일단 RMS를 지정하고 웨이트 RMS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일단 RMS를 해봅시다. 평가하는 방법으로 RMS이다. 랜덤 스테이트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라이트 GBM의
이란 모델이 디터미니스틱하지 않기 때문에 모델을 만들 때마다 이 약간 모델이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랜덤 넘버를 기준으로 이제 작동이 된 것이기 때문에 랜덤 스테이트가 달라질 때마다, 즉 모델이 만들어질 때마다 약간씩 모델의 정확도 그리고 모델의 프리딕션 값, 이런 모델의 어떤 모습들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랜덤 스테이트가 뭐 133이라 할 필요 없고 뭐 2019년이니까 2019라고 해도 고정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자,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LGB 데이터셋인데, 이것은 소위 말해서 그냥 LightGBM이란 모델을 저희가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LightGBM 패키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mport LightGBM as LGB 이런 식으로 패키지 임포트를 해줄 겁니다. 이 LightGBM이라는 패키지 내에서는 모델 트레이닝을 더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lgb.dataset이라는 그런 데이터셋 형태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게 무슨 값이냐면 트레인 값, 네. 즉 input variable x 값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트레인에서 input variable in 컬럼을 가져온 거고, 레이블은 타겟 값입니다. 저희 타겟 값은 OPS죠. 그래서 트레인에서 OPS 값을 이렇게 레이블 형태로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자, 일단 웨이트 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하죠. 이게 input variable이고 이게 타겟 변수다. 근데 저희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RMS를 그냥 사용할 게 아니라 weight RMS를 사용해서 실제 모델을 평가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weight RMS가 쓰면 에러가 뜰 거예요. 왜냐면 weight RMS가 없기 때문이죠. weight RMS 방법으로 적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LGB 데이터셋 내에 weight라는 인자를 둬서 거기다가 weight로 둘 컬럼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저희는 트레인 안에서 AB라는 값을 weight로 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LGB 데이터셋을 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트레이닝 하는 과정입니다. 트레이닝 하는 과정에서 여기 weight가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그냥 RMS만을 기준으로 트레인을 할 겁니다. 근데 저희가 데이터셋 내에 weight라는 값을 줬기 때문에 이 weight라는 값을 고려해서 RMS를 측정하는, 즉 weight RMS 방식으로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lgb.train이라는 값을 써서 파라미터는 이것들로 지정을 하고, 트레인 데이터는 이 lgb 데이터셋으로 하고요. num round는 이게 이제 부스팅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몇 번을 할 건가인데 이게 800번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즉 800, 그러니까 지금 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자면은 LightGBM이라는 어떤 모델은 트리를 여러 개를 만드는데, 트리를 하나씩 만들 때마다 계속 예측치를 업데이트를 해요. 네. 그 전에 예측치가 실제 값이랑 얼마나 달랐는지를 비교해서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됩니다. 네. 그래서 num 라운드를 800을 써줬다는 것은 이것을 800번 업데이트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자, 이게 많으면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나치게 많아버리면 이게 오버피팅이 됩니다. 네. 왜냐면 계속 그 기존의 트레인 데이터에 핏하게 계속 모델이 트레이닝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오버피팅이라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일반성이 떨어지지. 일반성이 떨어지면 모델은 별로 좋은 모델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num 라운드를 적절하게 800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하고요. valid set은 이제 트레인 데이터. 네. 내부에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하는데, 트레이닝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할 때마다 계속 이제 예측치가 업데이트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800개를 만드는 동안. 그럼 그 업데이트 과정이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프리딕션 값이 나오겠죠. 그 프리딕션 값과 트레인 데이터의 실제 레이블 값, 즉 트레인 OPS 값을 계속 비교해서 weight RMS 값을 뱉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verbose, 이거는 프린트를 몇 번이나 할 거냐. 일단 이걸 제가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네, 800까지 있죠. 이게 지금 제가 말했듯이 num 라운드를 800개로 지정해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800번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100번 업데이트 했을 때 트레이닝의 weight RMS가 이 정도 나왔다. 그리고 200번 업데이트 했을 때 이 정도 나왔고,
점점 더 줄어들겠죠. 왜냐면 트레인셋에 대한 밸리데이션밖에 지정 안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서 결국에 800 정도 됐을 때는 한 0.099 정도, 0955 정도 이제 웨이트 RMS가 나온다는 겁니다. 벌버스 2벌이 100이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만약 이걸 200으로 설정해줬다면 이게 200 단위로 나옵니다. 200엔 이거고, 400엔 이거고, 600엔 이거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임의로 100으로 지정해준 거고요. 만약 이게 프린트하는 게 별로 이제 달갑지 않다면 이걸 그냥 0으로 지정을 해주면은 프린트를 자동으로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0으로 실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라이트짐이라는 패키지는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없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걸 다운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키셔서 pip install 라이트짐 이걸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 컴퓨터에는 이게 있으니까 이걸 할 필요가 없는데, 반드시 이게 없다면 아나콘다 프롬프트로 가셔서 이걸 이제 치시고요. 이게 또 컴퓨터의 상황에 따라 이게 안 먹힐 수도 있어요. PRP라는 이제 메시지가. 그러면은 이제 구글링을 하셔야 됩니다. 구글링을 하셔서 how to install lightgvm in python이라고 치시면 100% 어떻게 인스톨 하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 이제 옵션을 따라가다 보면은 lightgvm을 다운받으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포트를 하고 이렇게 모델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모델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럼 2019년에는 실제 예측치를 이제 뱉어줘야겠죠. 실제 모델은. 그럼 이 모델은 CLF라는 오브젝트에 이제 저장이 된 겁니다. 이거 자체가 모델이에요, 모델. 이 모델 값을 CLF 안에 저장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CLF.predict라는 이 함수는 어떤 걸 뜻하냐면 이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CLF를 통해서 예측을 하겠다는 거고요. predict 값은 어떤 걸로 예측할 거냐? test day input variable. 테스트가 뭐였죠? 저희가 테스트는 이거 빼도 되겠네요. 테스트는 레귤러에서 연도가 2019년인 친구를 뜻하겠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input var 이걸 지정을 해서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하겠다 라는 겁니다. 즉 2019년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과정에서 여기까지 해서 2018년도까지 데이터로 모델을 만든 거고요. 이 과정은 지금 2018년도까지 만들어진 모델을 바탕으로 2019년도에 대한 예측치를 이제 뱉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num iteration은 CLF.best iteration이라 해가지고 이 중에서 가장 베스트 iteration이 이제 나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필요 없겠네요. 이 부분이 필요한 이유는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valid set에서 트레인 데이터 말고 다른 데이터, 벨 데이터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사용을 하진 않겠지만 이런 데이터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leave, out이라 해가지고 이런 기법을 쓸 때 사실 이게 필요한 거고요. 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잘 나오고요.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빼도 되고요. 일단 이 과정에서는 일단 빼면 이제 지금 이게 다 예측치예요. OPS에 대한 예측치를 이렇게 내뱉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다 저장해? 어떤 오브젝트에 저장을 해야겠죠? 이걸 predictions에 제가 저장을 할게요. 자, 그럼 predictions랑 네, 이거는 헤드가 없죠. 네, 5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5개가 나오죠. 그리고 테스트, 인풋, var, 헤드. 자, 지금 이 각각의 예측치는 이거는 이 로우에 대한 예측치를 내뱉은 거고요. 이 첫 번째 로우, ILOC가 0인 로우에 대한 예측치가 바로 0.7087 이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 로우는 에 대한 예측치는 이거, 세 번째 로우에 대한 예측치는 이것, 네 번째 로우에 대한 예측치는 이것, 네. 다섯 번째 로우에 대한 예측치 이것.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자, 이걸 빼고 제가 한번 헤드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르시아에 대한 예측치는 0.7080, 7087 이 정도 나오는 거고요. 강경하게 대한 예측치는 0.6
1908 이런 식으로 나오고, 강구성은 이런 식으로, 강민국에 대한 예측치는 이거고요.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즉 저희는 선수들의 개개인에 대한 예측치를 이렇게 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서미션 파일을 어떻게 만드냐, 제가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better id, better name 이라는 값을 sub이라는 오브젝트 지정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테스트 중에서 better id랑 better name만 남겠죠. 저희는 여기서 플러스 예측치까지 이제 넣어줘야 됩니다. 이 컬럼명은 뭐 자유롭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컬럼명을 OPS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어떤 걸 넣어야겠느냐, predictions를 넣어야겠죠. 네. 이렇게 된 다음에 다시 해보면 predictions 값이 이렇게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을 toCSV에서 submission.csv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index는 false라고 하셔야지 제출이 제대로 이제 될 거예요. 만약에 index.false를 안 해준다, 이걸 해주지 않고 이렇게 했다 라고 한다면은, 제가 다시 이거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submission 파일을 다시 한번 불러올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네, 이렇게 됩니다. unnamed란 인덱스 값이 하나 더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때는, 네, 여기서 다시 실행하면, 한 다음에 이 unnamed라는 이 컬럼을 빼주고 싶다면은, 여기서 index는 false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submission 파일이 제대로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